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소나입니다. 여기는 바로 이번 비포 애프터 사연자분의 결혼식인데요. 비포 애프터 스타일링 전액지원금을 전해드리러 직접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그럼 이번 사연자분은 어떤 분들일지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의 집. 안녕하세요. 우선 결혼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일주일 된 예비 신부가 아니라 신부 최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같이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어제 짐을 합쳤어요. 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짐을 갖고 오느라 이렇게 상자채로 어떤 사연으로 신청하게 되셨는지. 제가 계약을 4년 전에 했었는데 또 이제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하고 1년 후에 집주인이 모든 세입자들 단독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전세 자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소송도 알아보고 결혼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빠가 대출이 묶여 있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오빠 집에서 좀 잘 꾸며놓고 우리가 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저희가 지금 셀프 벽지를 했는데 그 전에 약간 꽃무늬 벽지였어요. 이제 마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의 집을 계속 봤죠.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하다가 딱 유튜브에 뜬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를 위한 거다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그럼 이 집에서는 어떤 고민이 가장 크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공간이 분리되면 좋을 것 같고, 저 혼자 살았을 때도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저기 뒤에 보시면 보일러실인데 거기에도 다 때려 넣었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들어오면서 짐이 더 많이 생기는데 수납할 공간이 조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수납이 확실히 많이 늘긴 해야겠네요. 옷도 다 버리셨다고. 네, 맞아요. 처음에 한 60벌 정도 기부하고 조금씩 정리를 해야 저도 제 옷을 넣을 공간이 생기니까 옷장 열 때마다 오빠 옷 언제 정리할 거야? 평소에 두 분이서 식사하실 때는 이 테이블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서 모든 걸 다 해요. 밥도 먹고 책도 보고 뭔가를 쓰기도 하고. 요리는 자주 해 드시는 편이에요? 자주 안 하는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해야죠. 식사 공간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랑 저희가 이제 뭐 책 보거나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저희만의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장 아래에 밥솥이랑 에어프라이기랑 전자레인지 이렇게 두셨어요. 안 불편하세요? 여기에 뒀다가 요리 공간도 없고 너무 좁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다가 놓게 되었습니다. 의자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막혀가지고 안 들어가요. 아, 끝까지 안 들어가는군요. 여기 통로인데 조금 왔다 갔다 하시기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이 책상은 뭐 하시는 공간이에요? 여기 그냥 컴퓨터랑 그냥 화장용품이랑 여기는 이제 다 옵션인 거죠? 네, 맞아요. 요거랑 책상까지 5평인데 그래도 조금 수납이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있긴 하지만 부족합니다. 옷 얼마나 버리셨나요? 하정님 짐 둘 곳이 있나요? 조금 생기긴 했는데 여기 밑에 있던 거를 거의 한 100벌 정도 기부를 했고 너무 꽉꽉 나가지고 공간이 없고 와이프 옷을 넣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옷이 진짜 사실 많으신 편은 아니긴 하네요. 근데도 모자란다. 네. 여기 약간 신기하게 우유를 말려주시네요. 대살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유깡 모아가지고 수납함을 만들기는 했어요. 영상 찾아보니까 이거 뭐 클립으로 하면 길이 조정도 된다 해서 그래서 우유팩을 저렇게. 네. 그래서 일단 오빠가 우유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종이백으로 수납함 만들고 한 것들을 신발장에. 맞아요. 물통도 이제 베란다에 조금의 공간이 있어서 상추 같은 거를 심자. 그래서 이제 오빠가 물을 사 마시니까 모아달라 했죠.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플랜테리어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화분이나 풀들이나 그런 것들 자연과 좀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살고 싶다. 화이트 톤으로 좀 깔끔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오면은 피곤하니까 이제 안막 커튼을 설치해놨었는데 이제 아내가 원하는 거는 빛이 차르르 들어오는 그런 커튼이라서 그거를 이제 블라인드. 저희가 합의를 한 게 안내를 끼고 자자? 까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빠의 수면 생활에도 수면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침실 공간이면 좋겠다 싶기는 했어요.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두 분의 새 출발을 시작하는 보금자리로 한번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집. 먼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수납을 더해줄 가구들이 여기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혼자 살던 공간에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 짐은 자연스럽게 2배가 되고 생활하는 공간도 겹치다 보니 더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하나의 방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4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침대는 가장 안쪽에 배치해 휴식을 취할 때 다른 공간의 시선이나 생활감이 최대한 느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침실 바로 앞에는 작은 거실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5평에서는 거실을 따로 만들기 어렵지만 소파와 러그만으로도 영역을 구분해주면 침대 외에 쉬는 공간이 하나 더 생기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주방 공간은 주방 바로 앞에 탁테이블을 배치해 식사 공간이면서 조리할 때에는 보조 작업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존 빌트인 책상은 작업 공간으로 살리고 옆에는 부족한 옷 수납을 해결하기 위해 옷장과 틈새 수납장을 더해 자투리 공간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에서 가장 먼 안쪽은 잠자는 공간으로, 자주 오가는 공간은 입구 쪽에 배치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생활 동선까지 함께 고려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구에 수납 기능을 더해 좁은 공간을 최대한 알뜰하게 활용했습니다. 자, 그럼 화정님과 승원님의 이야기로 채워질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의 집. 먼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침대 공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침대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수납을 더하기 위해 수납형 프레임으로 선택했는데요. 헤드가 있는 제품도 고려했지만 작은 공간에서 창을 가리게 되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헤드가 없는 디자인으로 배치했어요. 침구는 베이지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고 창문에는 로만 쉐이드 블라인드를 설치해 따뜻하고 내추럴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보일러실 문이 있어 일반 협탁을 놓기에 공간이 애매했는데요. 그래서 세로형 북선반을 배치해 자기 전에 읽는 책이나 작은 식물, 조명을 올려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일러실 문은 가리개 커튼으로 자연스럽게 가려 공간이 더 깔끔해 보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거리형 빨래 건조대도 추가해 양이 적은 빨래들은 건조대를 따로 펼치지 않아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작은 거실 공간입니다. 2인용 소파와 이동식 TV를 배치해 두 분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함께 TV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소파는 수납형 벤치 소파를 선택했는데요. 아래 서랍에는 생활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고 측면에도 추가 수납 공간이 있어 작은 집에서 부족한 수납을 보완해줍니다. 안에는 자주 쓰는 리모컨과 책들을 보관하고 선반장 위에는 포터블 조명을 두어 필요할 때 침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파 앞에는 간식이나 차를 마시기 편하도록 사이드 테이블도 하나 배치해 주었는데요. 바퀴가 달려있어 침대에서는 협탁처럼 소파에서는 보조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여기에 숫돌까지 함께 배치해 평소에는 발을 올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는 추가 의자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파 아래에는 크림 컬러의 러그를 깔아 공간이 한층 밝아 보이도록 했고 자연스럽게 거실 영역이 구분되는 효과도 주었어요. 오늘의 집.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은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 가전을 보관할 공간도 조리할 공간도 모자랐는데요. 그래서 주방 앞쪽으로 바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해 식탁과 조리대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기존에 책상 아래에 있던 주방 가전들은 아일랜드 하부에 수납해 주었고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수납장을 두어 자주 사용하는 식기나 생활용품을 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던 타일에는 연한 베이지 컬러의 타일 시트지를 시공해 전체 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은 수납과 작업 공간입니다. 기존 빌트인 책상은 그대로 살려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상부 선반에 짐을 올려두면 쉽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 체크 패턴의 가리개 커튼을 설치해 필요할 때만 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에는 책상폭과 비슷한 크기의 옷장을 배치해 주었어요. 기본 붙박이장이 있지만 두 분의 옷을 모두 보관하기엔 공간이 모자라 하정님의 옷을 더 보관할 수 있도록 옷장을 추가했습니다. 옷장 옆에는 남는 공간에 딱 맞는 틈새 수납장을 하나 추가해 화장품이나 작은 잡동사니들을 보관해 주었고요. 옷장 문에 거울을 부착해 별도의 화장대를 두지 않아도 간단히 외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전체가 따뜻하고 내추럴한 분위기의 신혼집이 될 수 있도록 곳곳에 작은 포인트를 더해 주었는데요. 소파 위에는 자연 풍경 포스터를 걸어 시선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벽선반과 행잉 식물을 더해 공간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러그와 휴지 케이스, 시계 등 그린 컬러와 우드 소재의 소품들을 곳곳에 배치해 작은 공간이지만 산뜻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로 완성했습니다. 오늘의 집. 오늘은 작은 5평 신혼집을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새롭게 꾸며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좁은 공간일수록 가구를 많이 넣는 것보다 하나의 가구가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납은 최대한 늘리고 생활 동선은 확보하면서도 두 분이 편안하게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좁아서 불편한 신혼이 아니라 좁아도 서로가 있어 더 단단해지는 신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두 분만의 행복을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공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잘 주무셨나요, 어제? 너무 잘했습니다. 아니, 하정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하정님 반응이?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와 행복해 계속 막 이러고 근데 진짜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다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파 이 공간이야. 여기서 이제 책도 읽을 수 있고 스탠바이 미러 볼 수도 있고 이 공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곳곳에 너무 예쁘고 귀여운 식물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해 주셔가지고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원하시는 꿈을 이루셨나요? 완전요. 이제 잘 가꿀 거예요. 아, 그리고 요리도 해드셨다고. 그릇 세트도 해주셔가지고 어제 그걸로 포장을 해와서 예쁘게 담아서 치맥을 먹었어요. 진짜 이 공간을 너무 예쁘게 잘 꾸며주셔가지고 이제 저희의 새 출발을 아주 힘차게 또 너무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었어요.